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 지금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와 함께 뭐 장 시작하자마자 사이드카가 걸렸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8% 이상 급락하게 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제 현물 거래까지 전부 다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래 중단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국내 증시 엄청난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연 이제 원인 같은 경우는 중동 리스크죠. 중동 리스크.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이제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이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이번에 이란의 뭐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가 한 군데에 모인단다. 여기 공습해가지고 다 끝내버립시다 해서 트럼프가 오케이 때리고 이제 포격을 어마무시하게 가했죠. 그래서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중동이 엄청난 경랑에 휩싸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메네이는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이란의 뭐 높은 사람이다 이 부분을 떠나서 중동 지역의 시아파의 정신적 지주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으로 놓고 보면은 교황인 거죠, 교황. 교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동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뭐 중국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중동 쪽에서 교황을 폭사시킨 그런 사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반발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좀 지금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처럼 베네수엘라는 이제 마두로를 그 체포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그 하게 되었는데 부통령이 이제 친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건들지 않고 사태가 굉장히 빠르게 봉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게도 좀 원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하메네이를 축출하면서 친미 진영의 내지는 개혁 온건 개혁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지도자가 선출이 되게 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고 중동 내에 그런 이제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중동의 그런 분란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하마스도 지원을 하고 헤즈볼라도 지원하고 뭐 후티 반군 지원하고 뭐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뭐 이라크 쪽에서도 민병대 같은 경우도 이란이 하메네이 쪽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그 중동의 맹주 국가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이제 이런 뭐 중동의 나쁜 세력들을 전부 다 지원을 했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이 리스크를 좀 충격을 가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메네이를 이제 공격을 하고 중동 전역을 이제 공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차남이 추대가 되어버린다. 오히려 더 지금 강경한 인사로 보이게 되는 그 차남이 추대가 된다. 이거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말간에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월요일자로 마이너스 5% 폭락을 했죠, 니케이가.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고유가 리스크에 굉장히 직격타예요. 뭐 대만이건 우리나라건 뭐 일본이건 제조업 기반의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LNG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력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죠. 실제로 이 중동 사태가 장기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죠. 이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또
고물가 상태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 침체라고 금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죠. 일명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는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도 높아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이 고유가 리스크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그러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로서 향할 수가 있느냐?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골디락스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멘텀이 AI 데이터 센터죠. 이 AI 데이터 센터는 유럽이나 한국에도 건설이 되지만 빅테크들의 메인 AI 데이터 센터, 초대형의 하이퍼 스케일의 그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현지에다가 건설이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CL가스 같은 경우도 뽑아내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수개월 내에만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큰 방향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AI 모멘텀이 좋은 거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쟁 장기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협상 재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가능성이 지금 좀 많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라도 사태가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중동 리스크가 이게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다시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유가가 지난주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쉽게 배럴당 $100가 뚫려 버렸죠. 그 인제 하메네이 차남이 지금 이제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되게 되면서 지금 최근 일 주일 동안만 30% 폭등, 아니 8 일자로만 30%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우리 장중에 유가가 한 $120까지 급등을 하게 됐었죠. 장 막판에 인제 뭐 미국에서 비축유 푼다라고 하던가 얘기 나오면서 $100 초반대까지 다시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이 $100가 뚫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너무 빠르게 뚫렸어요. 지금 중동 산유국이 석유 감산을 넘어서 생산 중단 조치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산유국들이 여기에 인제 기름이 많이 나 있어서 산유국이 여기에서 그 인제 기름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제 이란이 막아 버리고 통과하는 유조선 다 폭격을 가해 버리다 보니까 육상의 저장 시설에다가 지금 석유를 뽑아낸 거를 인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포화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아예 감산을 넘어 가지고 중단 조치에 돌입이 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인제 지금 전쟁이 터지고 나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도는 이제 사실상 제로입니다, 제로. 실제로 뭐 이란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지 않고 있다." 하는데 뭐 실제로는 굉장히 폭격을 다 가해 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석유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에 진입이 된 게 아니냐, 우려감이 커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이란의 선박 공격 능력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배가 굉장히 비싸요. 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는 뭐 몇 조 원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도박을 할 수, 이란이 이제 공격 안 할 거다라고 도박을 하고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예 자체 지금 이 선박이 출발을 시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박 공격을 이거를 무력화를 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유가가 역대 최대치 경신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불가피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 이 사태를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바라보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이동이 곧 시작할 거고 이미 미국의 군대가 항공모함 크기의 드론 운반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유조선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석유 생산 시설들을 공격을 하고 있겠죠. 그거에 인제 실어 가지고 나르게 되는 이 드론 운반선을, 항공모함 크기의 엄청난 크기의 이런 드론 운반선을 포격을 가해 가지고 없애 버렸고, 그리고 이란 선박 공격용 무기 상당수 파괴를 했으며 드론, 미사일, 그런 이제 생산 시설 같은 경우도 파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이 개전 초기 대비해 가지고 효율성이 90% 가량 급감을 했어요. 뭐 실제로 뭐 이란이 인제 장기전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던가 이런 거를 쏠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란이 뭐 몇 년 동안 경제가 꼬꾸라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한 달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인제 이란이 좀 수를 잘못 뒀다가 나라가 좀 휘청여 버리게 되면서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는 거죠. 월가에서는 지난주까지 지금 중동 사태에 대해 가지고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벌 경제는 골디락스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현재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투자가 거의 뭐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방위 산업 쪽이라고 하던가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런 이제 마진 상승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근데 얘네들이 인제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하는 배당주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실적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중동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썼었던 부분들을 다시 비축해야 되고,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다시 또 재무장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방산 쪽의 호황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석유 같은 경우도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생산이 일시에 바로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재개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도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계속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인제 이 부분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빅테크들의 이런 이란 중동 사태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같이 올라와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글로벌 중동 리스크죠. 지정 확정 리스크가 터져 나온 뒤에는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정부, 특히나 트럼프가 당초 이란을 쳤었던 목표는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란이 어디 뭐 그냥 약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 많이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아파의 맹주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맹주 국가의 정권을 친미 쪽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 부통령 같은 경우도 우리의 이란 목표는 핵 프로그램이나 이란의 탄도미사일, 이란의 해군을 제거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지금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제 일종의 출구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란을 쳤었던 그런 이유가 이 핵 프로그램을 좀 없애고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해협 봉쇄가 장기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란도 석유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얘네가 돈이 없으면은 무슨 돈으로 드론을 만들고 무슨 돈으로 인제 그 혁명 수비대가 몇십만 명이 되게 되는데, 걔네들 밥도 먹여야 되는데, 지금 호르무즈 요거 봉쇄돼 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식량 가격도 요동치고 있겠죠. 이쪽으로 수입해 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란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거는 4월 초 이 구간이 소강 상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향후 몇 주간 유가의 변동성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가 있겠으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확실성 그 이상의 거는 한 번, 두 번 정도? 이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겠으나, 추가적인 충격은 지금부터는 제한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증시의 저점이나 유가의 고점 같은 경우는 중동 리스크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 사태가 마무리되기 한참 전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중동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가장 최악의 불확실성이 나타날 때, 마무리가 될 때가 아니라 최악의 불확실성이 나타날 때 증시의 저점과 유가의 고점이 찍었었다라고 하는 거. 현재 지금 최악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유가가 어디로 갈 줄을 모른다. 이 불확실성과 함께 중동 지금 이란 쪽에서 둘째가 지금 이제 추대가 되게 되면서 전쟁 이거 자칫하다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5차 중동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이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면서 이미 지금 저점 부분이 좀 노출이 되고 있겠고,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끝내버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콧대 높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란 쪽의 석유 생산 시설이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이제 공수부대라고 하든가 이런 지상군들을 투입을 해서 막 엄청난 장기전으로 뭐 10년 가까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지상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인제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든가 가자 지구 쪽에 인제 지상군 투입해 가지고 좀 청소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타격을 하게 되는 거죠, 주요 시설들. 이란이 인제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없도록 내지는 인제 뭐 차남을 다시 한번 또 포격을 가하게 된다라고 하든가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한 번 정도는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사실상 지금 뭐 이란이 뭐 다죽자식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부분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이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현재 펼치고 있는 전략 같은 경우는 일명 미치광이 전략이죠. 자기들을 공격한 이스라엘이랑 미국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란 근처에 있어 가지고 주변에 빠르게 포격을 가할 수가 있는 이 산유국들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나 UAE, 두바이 이쪽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겠죠.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또 인제 세계 경제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쪽을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유럽이라고 하든가 뭐 화나요. 화납니다.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나쁜 놈이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미치광이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쪽을 다 봉쇄를 해버려 가지고 산유국들이 전부 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반대로 이란 같은 경우도 이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친미 걸프국들이 전부 다 전환이 돼 가지고 이란에 총공세가 펼치게 되는 역대급 5차 중동 전쟁이 펼쳐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란이 지금 여기서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란은. 실제로 지금 이란의 외부적인 그런 좀 동맹으로 볼 수가 있는 러시아라고 하던가 러시아라고 하던가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 전쟁 사태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이란이 지금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좀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미국과의 좀 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인제 폭격당해 가지고 이란 전쟁이 펼쳐지게 된 게 2월 말이었죠. 그래서 이게 애도 기간이 40 일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인제 4월 초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전후부터 해 가지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재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트럼프 방중이 임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철저하게 실리 외교 전략으로서 이번에 이란 사태에 대해 가지고 방관을 하되 AI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그리고 인제 대만에 대한 그런 미국의 양보 이런 것들을 인제 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용납을 안 하겠지만 뭐 인제 중국과 대만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우선성을 좀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인제 이 실리 외교 전략을 짜고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서 유가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다가 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풀어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이 구간에 있어서 밀착하는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번 중동 사태에 개입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이란이 러시아 전쟁할 때 러시아한테 드론을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랑 전쟁할 때 드론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해 줬는데 실제 여기 전쟁에서 러시아가 뛰어들 수가 있는 체력도 없고 명분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인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이란에게 개입을 하지 않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상당한 양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게 되면서 경제 제재 받으면서 석유를 굉장히 싼
싼 가격에 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만 좀 납품을 했어야 됐는데 공급을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아 버리다 보니까 대체 그 공급망으로서 러시아 쪽에 지금 규제를 풀어줘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 덕분에 러시아 경제가 이제 숨통을 굉장히 트이게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은 미국이 지금 철저하게 막아 놓은 상황이겠고 이란의 고립 작전 그리고 여기서 미치광이 전략 지금 진행을 하게 되면서 걸프국 주변에 혼자서 지금 고립까지 당해버린 그리고 지금 이란이 뭐 지원을 하게 되는 주요 세력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세력이 가장 약해진 그런 타이밍이죠. 지금 백악관 같은 경우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를 한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과거에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고 나가지고 미국 증시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내 지금 굉장히 석유 재고가 풍부한 상황이겠고 생산량도 기록적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터미널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좀 낮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진척이 없었거든요. 이거 전쟁 터지게 되면서 유가 폭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미국 내 셰일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도 공급량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쪽에 참여를 독촉을 해가지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LNG 수출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다가만 건설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공격한 거는 미국인데 미국이 오히려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막 에너지 가격의 급등 같은 경우도 미국 현지에서 뭐 우리나라 서울에서 지금 뭐 2,500원 넘은 데도 많은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축유 풀게 되면서 가격이 되게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의 중동 리스크 영향이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란이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좀 압박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좀 많이 양보를 한 상태에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선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간인이 엄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눈 돌아가지고 하마스를 완전 뭐 가자 지구를 망해버리게 만들어 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실제 선제 공격을 당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이라고 하던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야 너네 좀 적당히 해라고는 해도 이 공격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지원을 해주는 헤즈볼라나 후티반군이나 시리아 전부 다 지금 공격을 가해버리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란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얘네들을 많이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이란의 중동 내 우호 세력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여기서 이제 이란 사태가 수개월 지속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EU 그리고 걸프국까지 이 중동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란 정권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최정의 제8.2 공수사단이 훈련이 취소가 됐어요. 이란전 투입 임박이요. 근데 그러니까 이란을 아예 그 전면전으로 해가지고 다 뭐 끝장 내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공수사단 같은 경우는 시설 타격 이런 것들이 주요 임무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란의 석유 시설, 미사일 그리고 이제 함정 이런 것들 파괴에 주력을 하게 되면서 이란의 이제 대응 능력을 끝을 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번 주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실제 이제 이란 수비대 쪽의 평론가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전쟁 끝날 가능성 같은 경우도 있겠고 미국도 지금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만에 수십 조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축 물량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지금 심지어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빼고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를 하는 그런 세력 지금 힘 같은 경우도 빼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전쟁을 길게 끌고 가기가 힘들고 이란은 뭐 당연히 마찬가지다. 그래서 양측이 지금 뭐 으르렁거리고는 있겠지만 실제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월가 돈이 굴러다니는 쪽에서는 이번에 장기전에 대해 가지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체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에 유가의 최고점과 함께 증시의 최저점이 거의 동시에 이제 찍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과거 이제 중동 사태들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신에 이런 미친 듯한 변동성이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임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최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안 돼요. 본인이 이제 뭐 박수무당도 아니고 이 최저점이 얼만지를 모릅니다. 대신에 이 변동성을 좀 넓게 잡아 놓고 분할 매수로서 이 부분을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시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 최저점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사태가 마무리될 수가 있는 가능성. 대신에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때가 최저점이 아니라 이때 한참 전부터 최악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최악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미군의 지금 지상군 투입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이란의 지금 그 하메네이 둘째 차남 이번에 최고 지도자를 또 죽인다라고 하던가 이 두 가지의 최악의 불확실성이 최저점 구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으나 4월 초를 앞두고 협상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불확실성은 이미 3월 중순 그리고 말부터 해가지고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일 거다.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으나 지금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움직여야 되는 그런 때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해당 부분 정리를 해 드리게 되면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도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지금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당장 오늘자로 찍어 드린 대성에너지 하루 만에 상한가 같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단타 종목들 올려드리면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아침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 타이밍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은 여기 이제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망 입장 그 링크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오늘 도움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